누구보다도 좀 많이 속상할 것 같아요. 대한민국 축구를 대한민국에서 가장 많이 사랑하는 박문성 해설위원 박수로 모십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이럴까봐 네. 진짜 어떻게 보면은 진짜 본인에겐 손해되는 일 앞장서서 경고하고 이렇게 가면 안 된다라고 이야기했던 거잖아요. 이럴까봐 얘기했던 거잖아요. 사실은. 근데 저도 그냥 여러 명 중에 한 명이었죠. 그러니까 오늘 뭐 붉은 악마에서도 이제 성명서가 나오기도 하고 그랬는데 많은 사람들이 그러니까 이걸 가까이 지켜보셨던 많은 사람들이 이야기를 했고 저도 그 중에 한 명으로 이야기를 했던 건데 제일 그러니까, 세게 했잖아. 네. 그러니까 누구나 보더라도 이렇게 가면은 이제 좀 안 될 것 같으니까. 맞아요. 그리고 사실 이번에 우리가 결과도 결과지만은 저는 그게 좀 뼈 아팠던 것 같아요. 월드컵인데 왜 우리의 심장이 뛰지 않지? 그러니까 이제 결과 예리한 지적이다. 예, 그러니까 결과라고 하는 것도 아쉽죠. 최악의 월드컵이긴 하지만 그래도 우리가 축구라고 하는 건 이길 수도 있고 질 수도 있고 월드컵의 성적이 날 수도 있고 안 날 수도 있지만 더 큰 문제는 왜 우리의 심장이 한 번도 뛰지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러지? 우리가 스포츠를 사랑하는 건 좋아하는 건 그 운동이라고 하는 막 에너지 넘치고 땀 흘리는 그 자체도 멋있지만 그 메시지가 참 멋있잖아요. 같이 힘들었던 사람이 운동을 통해서 뭔가 성과를 이뤄내고 이번에 예를 들면은 카보베르데의 팀들 네, 그 뭐야 그 팀? 네, 팀 올라왔는데 막 너무 멋지게 싸우고 32강 올랐어. 네, 골키퍼가 잘하니까 갑자기 전 세계에 팔로워가 들어가면서 한 2천만 명이 맞아. 예, 그 골키퍼를 팔로우하고 나이도 많으시던데. 40 40. 정도죠. 와. 그러니까 스포츠는 운동적으로도 멋있어야지만 가치적으로도 참 멋져야 되거든요. 야 멋있다. 그래 저런 거지. 환희 감동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었다라고 하는 게 굉장히 뼈 아픈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네, 이런 우려 때문에 계속해서 본인이 손해 보면서 경고를 해왔는데 그때마다 대한민국 축구를 통해서 본인이 성장했던 사람들, 대한민국 축구 관련해 가지고 한 자리씩 하고 있었던 유력한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다 박문성이한테 너 왜 자꾸 대한민국 축구 흔드냐라고 비판을 했었어. 그럴 때마다 정말 힘든 싸움을 했었다고 이럴까봐 했던 건데 맞잖아요. 그건 솔직하게. 아니 진짜로 아니 그런 박문성이를 오히려 공격을 했었다니까. 너 왜 흔드냐? 왜 갈라치기 하느냐? 좀 닥치고 있어라. 그렇게 공격을 당해서. 네 그럴 때마다 정말 가슴이 아팠습니다. 근데 뭐 그 자체는 그렇게 중요하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또 이해하는 측면도 있고요. 어디나 다 그런 것 같아요. 저는 축구라고 하는데도 그렇지만 다른 데도 사실 한 다리 건너면 다 아는 사람들이 있고 거기서 무엇인가 누군가에게 싫은 소리 하면 그걸 좋아하는 사람은 없죠. 네. 그렇게 되면은 뭐 감정이 틀어질 수도 있고 선이 나눠지기도 하니 또 그렇게 자꾸 하면 돌맞기도 하고 그러니까 옛날에 우리 어머니들이 우리 보고 앞으로 나가지 말라고 했던 것도 그런 걸 텐데 네. 여기서 무엇인가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자기가 일할 수 있는 공간이 줄어들거나 불편해지니까 그럴 수 있죠. 그건 뭐 사실이었고. 네, 뭐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뭐 이렇게 좀 주저하거나 그랬던 분들 이해합니다. 중요한 거는 무엇인가 좀 잘 바뀌는 거잖아요. 아까 제가 네. 말씀드린 것처럼 멋지게, 네. 좀 멋지게. 앞으로도 그 생각입니다. 좀 멋지게 바뀌었으면 그렇습니다. 좋겠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래도 짚을 건 또 짚어야 되니까 지금까지 상황을 간단하게 좀 정리를 하고 말씀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대한민국 축구는 32강을 목표로 나갔는데요. 목표가 32강이라는 것도 사실 시욕적이었지. 그런데 그 목표마저도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조 2위 24개국은 진출하고 조 3위 12개국 가운데 8개국이 32강에 올라가는데 그거를 조마조마하면서 기다리는 내 자신도 너무 솔직히 좀 비참했는데 네. 그래도 나는 막 올라가길 바라더라고. 다 그러죠, 다 그러죠. 막 진짜 조마조마하더라고. 한 칸 한 칸 내려가더니 아이고. 결국은 조 3위 중 우리는 10위를 하면서 32강 진출 실패를 했습니다. 경우의 수가 그렇게 많았는데. 그렇습니다. 9가지 중에 8개가 날라갔어요. 와. 네, 정말 이러기도 쉽지 않은데 그리고 아까 말씀하셨지만 우리의 심장이 덜 뛰긴 했지만 실제로 우리 팀이 그래도 또 올라가기 다 바랬잖아요. 그럼. 그래서 우리가 A조기 때문에 먼저 하고 3일 동안 다른 조 3위를 보는데 네. 저희 채널에서 입중계라는 걸 하잖아요. 예를 들면 뭐 콩고 민주공화국, 우즈베키스탄 우리랑 관련이 없잖아요. 네. 그걸 실시간 라이브로 7만 명이 봐요. 6만 명이 봐요. 그러니까 우리 올라가는 걸 기다리려고. 맞아. 이런 마음을 아시나 모르겠어요. 아, 간절했는데. 우리가 간절하게 네. 진짜
네. 아 진짜 저도 많이 기다렸는데 결국은 이제 실패를 했죠. 네. 목요일 대한민국은 이제 남아공에게 그야말로 졸전을 보였고 패했습니다. 금요일에 홍명보는 기자들 앞에 또 서가지고 정말 충격적인 발언을 했어요. 뭐가 문제인지 모르겠어요. 그 장면을 저희가 또 준비를 했는데 그거 잠깐 좀 보고 오겠습니다. 저희도 솔직히 지금 이게 왜 갑자기 이런지에 대해서 조금 당황스러운 사실이죠. 이 코칭 스태프도 결과적으로 어떤 정신적인 면이나 어떤 심리적인 면, 그다음에 날씨가 확 그렇게 더운 상태에서 하다 보니까 그게 잘 선수들이 잘 맞지 않았던 거라는 생각이 좀 들어요. 저는 제가 월드컵 이렇게 나와가지고 안팎으로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는 대회는 처음인 것 같은데요. 쉽게 얘기하면 제가 옛날에 14년 나갈 때는 이거에 한 50배 정도는 굉장히 어려웠었던 것 같은데 그게 와 나는 저게- 진짜 이거는 나 다른 세상인 줄 알았어. 와 이거는 나 진짜로 깜짝 놀랐어요. 진짜. 아 이건 다시 들어도 저도 이제 약간 좀 올라오는 듯한 네. 느낌인데. 그러니까 아니, 이게 깜짝 놀랐어. 나는 진짜로. 이건 어떻게 이야기해도 큰일 날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나는 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데 네. 뭘 잘못한 거지? 그 진짜 이야기. 좋대. 자기는 다 좋아. 날씨가 안 좋아서 선수들은 조금 문제가 있어. 정신적인 면도 어. 문제가 있고, 그러니까 선수가 문제가 있거나 날씨가 문제였는데 난 모르겠어. 내가 뭘 잘못했는지. 전술적으로 이런 건 문제가 없는 것 같아. 그런데 뭐 자꾸 졌다고 하니까 내가 책임지라고 하니까 책임은 질게 이렇게 얘기하시거든요. 화법이. 나는 잘못한 거 없어. 와. 무더위하고 아마 선수들이 아마 너무 부담감을 많이 가졌던 것 같아. 아, 내가 그 멘탈을 관리를 못했네. 나는 잘못한 게 없어. 그런데 책임지라고 자꾸 하니까 책임질게. 이 말을 계속해요. 저는 지난 새벽에 사퇴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것도 기자회견도 아니죠. 네, 입장문을 읽는 거였는데. 네, 준비돼 있으니까 잠깐 네네네. 보고 그럼 이야기 계속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방금 저 발언을 할 때는요. 대한민국 국가대표가 32강을 앞두고 연습하고 있는 그런 시기였던 거예요. 맞죠? 시기적으로. 네. 그러고 나서 이제 32강 진출 실패가 이제 결론이 났습니다. 네. 그리고 나서 우리 시간으로 오늘 새벽 홍명보 감독은 자진 사퇴 기자회견을 가졌는데요. 이거 보면서도 이 참 태도가 나는 참 너무 맞아요. 안타까웠어요. 태도. 네. 태도가 너무 거만해. 태도가 함께 보겠습니다. 먼저 대한민국 축구를 사랑해 주시고 언제나 대표팀을 응원해 주신 국민 여러분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드립니다. 오늘 저는 대한민국 축구 국가대표 감독직에서 물러나고자 합니다. 모든 판단이 늘 옳았다고 말씀드릴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제 모든 판단의 기준만큼은 언제나 한국 축구였습니다. 저는 오늘 대표팀 감독이라는 자리를 내려놓습니다. 하지만 대한민국 축구를 향한 마음까지 내려놓은 것은 아닙니다. 우리 대표팀이 다시 국민의 여러분의 신뢰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팀으로 성장해 나아가기를 진심으로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아, 바지에 저거 손 놓은 거예요, 저거? 바지에 저거 손 놓은 거냐고. 아니, 난 모르겠어요. 와, 난 태도가 근데 홍명 아. 감독은 한 번도 다른 적이 없어. 항상 일관됐어. 그것만큼은 저는 인정을 합니다. 뭐냐면 감독 선임을 할 때도 대표팀 자리를 수락했을 때 기억나세요? 내 안에 누군가가 나를 뭐 이끌었다 이런 얘기. 봉사하겠다. 봉사하겠다. 나는 나를 버렸다 뭐 이런. 네, 표현도 한국 있었고. 축구를 위해서 나밖에 없다. 그 말이 사실 그때 굉장히 우리의 약간 영린을 건드리는 듯한 느낌이었거든요. 누구도 그런 얘기 하지 않아요. 그것도 영상 준비돼 있으니까 아, 그래요? 거기까지만 보고. 이 영상이 준비돼 있는데 그러니까 굉장히 충격적이야 이것도. 다 똑같아요. 홍명 감독이 그 말하는 되게 높아요 일단. 이렇게 내려서 보고 우리를 얘기하죠. 그래? 그렇다면 내가 이렇게 해줄게. 맞아. 다 그런 말투예요. 그러니까 사퇴도 사실은 사퇴해 줄게야. 맞아요. 그렇잖아요. 저는 맞아요. 그렇게 느낍니다. 그래 그 논란이 됐던 그때 그 장면도 잠깐 좀 보겠습니다. 제 축구 인생 40년에 가장 힘든 시간이 지난 10년 전에 2014년 월드컵 후에 가장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저는 뭐 월드컵 대표팀이 얼마나 어렵고 힘든 자리인지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더더욱 가고 싶지 않았습니다. 아니 도망가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이임생 위원장이 집 근처로 찾아와가지고 면담을 할 때 한국 축구의 지금 어려운 점을 외면하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국가대표팀에 마지막에 봉사를 한번 하고 그동안 예전 10년 전에도 제가 가지고 있던 책임감이나 사명감이 저는 다시는 안 나올 줄
알았는데 이임생 위원장님 면담 후에 또 그게 나와서 제가 그렇게 결정을 했습니다. 아, 와. 자기가 25억 받는 자리를 저렇게 얘기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공감할 수가 없어요. 저게 무슨 봉사야? 봉사활동.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1954년 월드컵은 너무 옛날이니까 네. 뺄게요. 1986년 월드컵부터 지금까지 연속 진출하고 있습니다. 뭐 그렇게 해도 그렇게 많은 월드컵은 아닐 거예요. 우리나라 축구 지도자들 중에 월드컵 본선에서 한 번 이끄는 그 영광, 영예 그거 한 번 하기 쉽지 않습니다. 당연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몇 명이나 우리 지도자가 있었는지 월드컵 본선을 김정남, 이회택, 차범근, 뭐 신태용, 허정무 그리고 지금 뭐 홍명보 이런 사람들 아닙니까? 외국인 지도자도 있어요. 히딩크도 있었고 그다음에 뭐 벤투도 있었고 아드보카트 이런 사람들도 있죠. 정말 몇 명만이 그 그러네. 영광을 이루는 거예요. 우리나라 지도자들은 우리나라 지도자들과도 경쟁해야 되고 그러네. 또 외국인 지도자들하고 경쟁해야 그러네. 그걸 한 번 할까 말까 한 자리입니다. 우리나라 지도자들 중에 역대 감독들 중에 10명도 채 월드컵 본선을 이끌어 본 적이 없어요. 그러네. 거기를 그 사람 2번 했어요. 2번 했어. 와. 우리는 그거를 특별한 혜택이라고 얘기하고 줄이면 특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 특혜를 받았는데 난 봉사한다. 시키니까 하겠다. 하기 싫었다.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됩니다. 그나마도 절차를 무시하고 선임이 돼서 문제가 있었다는 거잖아요. 그게 핵심입니다. 근데 그런 와중에 내가 봉사하겠다. 야, 나를 다 설득을 해내네, 너네가. 나의 열정 깨우기 쉽지 않았을 텐데 너네 아주 그 이임생이 아주 그 재능이 있더만 내 열정 깨우치고 내 봉사해줄게. 절차 다 어기면서 한 거거든. 불공정. 근데 저렇게 했던 거야. 사실 중간중간에 홍명보 감독이 평가전이건 지역 예선이건 월드컵 경기에서 못한 경기들이 많잖아요. 네. 오늘 마지막 기자회견 때 죄송하다는 얘기를 꺼냈지 그 전에 자기의 실수나 자기의 판단 미스를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어요. 굉장히 높은 에고를 갖고 있습니다. 굉장히 높게 사세요. 나는 실수를 할 수 없는 사람이야. 니네들이 실수라고 얘기를 하는 거지. 다 이 스탠스예요. 그게 홍명보 감독 얘기 들을 때마다 사람들이 그런 얘기를 왜 나 불편하지? 나 왜 힘들지? 이런 얘기 참 많이 하시더니 다 그런 느낌 받으시죠. 너무 불편해요. 그게 높아서 그래요. 나를 내려 찍어서 얘기해요. 이번에도 그러잖아요. 말씀해 주셨지만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이번 월드컵에서 잘못한 걸 모르겠어. 내가 곰곰이 생각해봤는데 무더위가 문제인 것 같아. 무더위가. 아무리 생각해도 선수들이 너무 긴장을 했던 것 같아. 요즘에도 긴장 많이 해요. 야. 자, 그거 아무리 좋게 봐줘도 무능한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내가 이렇게 월드컵을 망쳤는데 왜 나 뭔지 모르겠어. 무능한 거고요. 모르는 거지. 해석을 못하니까. 아는데도 그렇게 했다면 사악한 겁니다. 그렇지. 뭘 해도 나쁜 거예요. 맞아요. 근데 그거를 난 모르겠는데 이렇게 뒤숭숭하지 않은 건 처음인 것 같은데. 그 특별한 혜택, 특혜를 2번 받았다고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네. 근데 보세요. 그 특별한 혜택을 2번 받았는데 그 2번의 월드컵이 한국 축구 역사상 월드컵 도전 최악의 1, 2위입니다. 그러네. 스스로를 이번에 그걸 넘어버렸어요. 아. 그러면 저 정도로 하면 안 됩니다. 만약에 어떤 기업인이 정치인이 이 정도의 사회적 무리를 일으켰어요. 막 국민들이 다 불편해, 힘들어, 짜증나. 그랬으면 저렇게 사과를 하는데 어떻게 하겠습니까? 옷도 잘 차려입고 와서 기본적으로 사과를 크게 하겠죠. 그쵸. 그다음에 정말 죄송하다. 정말 잘하고 싶었지만 많은 것들이 실패였고 실수였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네네. 근데 지금 한번 보시죠. 지금도 말이 계속 그런 거예요. 뭐 책임지겠다 감독이니까. 여기 뭐 기자들도 많이 고생도 하셨고 뭐 저 한국 축구 잠깐 물러나지 한국 축구는 이제 계속 사랑합니다. 갑니다. 그러면서 일어나면서 손을 꽂잖아요. 네. 사실 저는 뭐 버릇처럼 주머니에 손 넣을 수 있죠. 우리가 너무 그런 거 갖고 뭐라고 싶진 않은데 그게 다 이어지는 거라니까요. 네. 감독을 받아들일 때부터 그 스탠스, 우리를 불편했던 스탠스가 계속 우리는 그걸 기억하는 거예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에 손을 꽂으니까 마지막까지 우리를 무시하는 거예요. 맞아요. 우리가 하도 사과해 달라니까 사과 하나 던져줬구나. 그렇게 비춰지는 저건 어쩔 수 없어. 저렇게 하면 아무리 저걸 억울하다 우리한테 해도 저걸 보면 사람들이 그냥 피가 거꾸로 솟는 거예요. 질의응답도 없었죠. 예, 저도 없었어요. 기자들한테 들었더니 처음에는 기자회견 형식으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근데 급격하게 바꿨대요. 입장문을 읽는 것으로 질의응답 받지 않는 걸로. 그래서 104초 정도 읽고 떠났다고 하는데 근데 확실히 지금이 얼마나 국민들이 화가 나 있는지에 대한 그 감수성 많이 떨어지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기자회견 끝나고 밖에 나가는데 거기 이제 그 붉은 악마 분들 팬분들이 있어. 거기서 홍명보 하니까 자기를 또 응원하는 줄 알고 이렇게 기분 좋게 이렇게 응수하려고 하더라고. 근데 홍명보 나가. 그러니까 이러고 가더라고. 맞습니다. 맞아. 그러니까 지금 이 사태의 심각성을 몰라. 왜냐? 이건 제 추정입니다만 그동안에 항상 대한민국 축구
축구인으로서 살아오면서 언제나 우대받아 왔던 것 맞아요. 같아요. 맞죠? 맞아요. 그 제가 3년인가요? 2년인가 지금 헷갈리는데 국회에 나갔을 때 네. 그런 이야기를 한번 했습니다. 기억나실지 모르겠는데 정몽규 회장과 홍명보 감독은 왜 공감을 못하지? 아, 그거 준비돼 있어요. 그래요? 그것도 다 있어. 내 방송의 마음을 내가 잘 알잖아. 그거 준비돼 있어. 이거 무서운데요, 정몽규. 그거 네. 전혀 우리가 짜지 않았죠. 그러니까. 네. 자료도 없고. 야, 내 준비 잘하셨네. 박문성 마음 내가 알아. 네. 어떻게 보면 우리가 다 같은 마음이라서. 그러네. 맞아요. 그거 잠깐 보겠습니다. 정몽규 회장 체제가 끝나는 게 맞구나라고 하는 걸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그러니까 뭐가 문제인지도 문제의식이 없고 공감 능력도 없어. 풀어나갈 능력도 없는. 홍명보 감독이 불공정한 방식으로 선임됐을 때 제가 아는 지도자가 저에게 연락을 했습니다. 이제는 지도자를 그만할 생각이다. 이름 없는 지도자는 10년을 15년을 밑바닥에서 계속 굴러도 프로팀 코치 한 번, 프로팀 감독 한 번 하기가 어렵습니다. 근데 누군가는 저렇게 특혜를 발휘하면서 국가대표 감독을 준다? 나는 이제 감독 못하겠다, 지도자 못하겠다 이런 이야기를 했죠. 비단 이번 사건만 전 그렇지 않다고 봅니다. 좀만 길게 보면 승부조작범을 그렇게 사면해서 안 되죠. AMH 있는 날 꼼수 사면을 한 거예요. 매우 반스포츠적 행위. 저는 이런 무능력, 무원칙, 불공정은 하나의 어떤 사건이 아니라 지금 정몽규 회장 체제가 이어지는 한 계속 반복될 수밖에 없다. 이미 한참 전에 다 얘기를 한 거야. 한참 전에. 그러니까 이제 저런 지금도 그러지만 공감 능력이 굉장히 떨어지는 것 같아요. 근데 왜 떨어질까 보면 이제 제가 그때 그런 얘기를 한번 했었는데 정몽규 회장은 재벌집의 자제로 태어나셨죠. 네. 일반 사람들하고 섞이는 기회가 별로 없었을 겁니다. 그렇죠. 몰라요. 홍명보 감독은 대학교 때부터 월드컵을 나갔습니다. 대학교 때부터 스타였고 계속 스타였습니다. 저도 최고의 스타였습니다. 영웅이었지 스타보다도. 2002년 월드컵 4강으로 정점을 찍었습니다. 맞아. 영웅이었어. 맞아. 지도자가 되고 나서 2012년 런던 올림픽에서 메달을 tab니다. 우리가. 그러면서 정말 엄청난 성공을 이룹니다. 인생을 살면서 한 번도 떨어지는 경험을 해본 적이 없어요. 한 번도 구름 위에서 내려온 경험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런 사람이 얼마나 무서운지 알아요? 몰라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 모릅니다. 떨어지는 게 얼마나 아픈지 몰라요. 그러다가 한 번 경험했던 게 브라질 월드컵이었어요. 사실 그때 더 내려갔어야 돼요. 그래서 인생이 그렇게 호락호락하지만은 않다. 내가 잘못하면 크게 교훈도 얻어야 되고 반성도 해야 된다는 걸 성찰을 했어야 돼요. 그런데 바로 또 기회를 줍니다. 저는 그게 문제라고 생각해요. 그게 핵심이야. 그러니까 누군가에게는 계속 그 사람이 너 옛날에 유명했고 너 뭐 이름값이 있으니 너에게는 계속 기회를 주는 거예요. 유명하면. 그러니 그 사람들이 성찰하지 않습니다. 당연하지. 내가 성찰하거나 공부하거나 준비하지 않아도 저들은 나에게 계속 기회를 주거든. 그러니 말투가 저러는 거예요. 생각해보세요. 우리는 왜 저러지라고 하지만 우리가 저런 사람을 만든 거예요. 저 구름 위에다가 올려놓고 계속 살아왔어요. 계속 봐요. 눌러서 얘기하잖아요. 너희들이 이렇게 얘기해? 얘다 던져주잖아요. 근데 문제는 저런 사람이 중요한 자리에 앉는 것도 문제인데 저런 사람한테만 기회를 주다 보니까 진짜 실력 있는 사람이 다 도태되는 거야. 이게 난 문제라고 봐요. 이거. 특혜를 누군가에게 준다는 건 누군가는 기회가 박탈된다는 그게 거예요. 문제야. 그렇잖아요. 어차피 하나에 있는 기회를 누군가에게 특혜를 주면 그 기회는 아예 누군가는 도전해볼 자체, 그 기회 자체가 박탈되는 맞아요. 거예요. 제가 우리 한국 사회에서 그래서 이 정말 수많은 지도자들이 생각해보세요. 한 해에 운동선수로 축구선수로 그만두는 선수 얼마나 많다고 생각해요. 진짜 많습니다. 근데 그중에 우리가 기억하는 사람 몇 명이나 돼요? 매우 일부죠. 네. 훨씬 더 덜 유명했던 이름 없었던 프로 선수들, 운동 선수들이 배출이 됩니다. 그 선수들 살아야 돼요. 그들의 생존입니다. 그리고 축구가 너무 좋아. 평생을 바쳤어. 미친 듯이 공부합니다. 정말 자기 돈 내서 유럽 가서 공부도 하고 어디 가서 뭐도 하고 막 공부를 해와요. 딱 여기 한국에 와서 뭐라는 이력서를 내라고 그러죠. 바로 나옵니다. 너 어디서 공찼니? 너 어디 나왔어? 거기? 원서도 못 넣어요. 인정도 안 해줘. 아무리 공부를 많이 했어도 아무리 어서 공부했어도 그런데 누군가는 아이고 우리 오셨네. 바로바로 얘기해 줍니다. 사실 황선홍 감독도 그 세대잖아요. 네. 올림픽 실패했습니다. 그 몇 년 만입니까? 우리 한국 축구의 올림픽 그렇게 중요한데 올림픽 실패했는데 바로 프로팀에서 내려갑니다. 바로 내려갑니다. 정말 몇 개월도 안 쉬어요. 그래서는 안 돼요. 그거는 엄청난 메시지예요. 밑에 있는 다른 지도자들에게는 너네 박박 기지 마. 어차피 너희들 기회 안 줘. 라고 하는 메시지예요. 그래요? 니네들이 아무리 10년 15년을 굴러도 너희들에게 기회 안 줘. 라는 메시지잖아요. 이 사람은 그 올림픽이라고 하는 엄청난 기회까지 줬는데 망쳤어요. 그럼 최소한 1, 2년은 쉬게 해줘야죠. 그럼. 그걸 좀 이따가 바로 줘요. 그럼 밑에 있는 사람들은 내 저기서 코치 한번 하려고 감독 한번 하려고 막 했던 사람은 나는 안 되는구나. 안 그러면 되는구나. 동기 자체가 사라지지. 사라지지. 계속 할. 그리고 그들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또 같이 갈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잖아요. 맞아요. 그게 이제 또 카르텔로 형성되는 겁니다. 그래서 최소한입니다. 제도를 바꿔야 되는 거예요. 맞아요. 대한축구협회 관련해서 이재명 대통령이 글을 하나 올렸는데요. 그걸 좀 소개를 한번 해주자. SNS에 올린 글인데요. 저도 전임 명예 프로 축구 단장이자 심정적 붉은 악마로서
하면서 예상 밖 결과에 당황을 넘어 황당함을 느낍니다. 결국 인사가 만사임이 다시 한번 증명됐습니다. 능력보다 네 편 내 편을 더 중시해 무능한 사람을 지휘관으로 선발하면 결과는 불보듯 뻔합니다. 민간 영역의 민주적 지도력 구성과 객관적 감시 견제 체제 확립은 이 정부의 주요 국정 과제입니다. 농협 임원 구성을 조합원 직선제로 바꾸는 것처럼 대한체육회나 축구협회 등 체육단체는 최협의회 대의원에 의한 소수 간접 선거제가 아니라 관련 체육인 모두에 의한 직선제를 도입하도록 행정 지도를 하시도록 지시했는데 잘 이행 중인 것으로 압니다.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국민들께 깊은 실망을 안겨드린 점 매우 송구합니다. 다시 이런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체육행정 개혁을 신속하게 추진하겠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이제 보도를 봤는데 대한축구협회가 기존 방식 그대로 차기 회장을 뽑을 거라고 하던데 맞나요? 설마? 그게 이제 아직까지 대한체육회 중심의 회장 선거 이 제도 개선이 마무리가 아직은 안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큰 원칙은 다 합의했습니다. 지금보다는 선거인단을 늘리자라는 건 모든 종목 단체들이 다 합의했어요. 왜냐하면 민의가 왜곡되잖아요. 그렇지. 축구만 하더라도 200명이 지난번 모여서 투표를 했단 말이에요. 네. 등록돼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200명이 이걸 대표합니까? 대표가 될 수가 없잖아요. 그리고 요거는 얘기 드리고 싶은 게 직선제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전 국민이 투표하는 겁니까? 그럼 말이 안 됩니다.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는데 전 국민 투표하자는 거 아니에요. 그러면 모든 종목 테니스, 농구, 뭐 배구, 축구할 때 다 전 국민 투표할 거 아니고 종목에 구성하고 있는 등록된 선수나 지도자나 심판이나 뭐 이런 사람들 있을 거 아니겠어요. 동호회나 이런 사람 당연히 이해 집단에게 준다는 겁니다. 그걸 넓히자는 의미예요. 넓히자는 거지. 지금 200명을 더 넓히자는 건데.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 정몽규 같은 사람의 영향력이 그만큼 줄어들 거 아니야. 그렇죠. 넓혀버리면 네. 그 얘기를 하는 그렇죠. 거잖아요. 그러니까 지난번 선거가 보면 축구협회도 정몽규 회장에 대한 반대 여론이 80인데 그렇지. 200명이 모여서 투표했더니 찬성이 86이 나옵니다. 정반대. 정반대. 민의가 완전히 굴절되는 이거를 해야 되는 넓히자. 레전드다, 진짜. 그 안에서 넓히자는 거고. 근데 이제 이런 논의를 하고 있고 원칙은 합의했는데 디테일하게 어디까지 몇 명으로 넓힐 거야를 논의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직 안 됐는데 지금 회장이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기로 했잖아요. 네. 네. 물러나면 축구협회 정관상 60일 이내에 선거를 해야 돼요. 네. 그러면 60일 이내에 이 대한체육회의 정관이 빨리 바뀌어서 막 해서 여기 나와야 되는데 그때까지는 만들어지지 않을 거라는 거예요. 그러니 기존 거로 그냥 선거하자라고. 일단은 아이 그렇게는 안 되겠지. 설마 신부 장난 축구협회의 생각이고 그 얘기는 뭐겠어요? 축구협회는 난리 나지. 그 안에서 또 그 사람들이 하겠다는 거. 제가 얘기하는데 정몽규 회장 바뀌는 건 결정됐지만 사람 바뀌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렇지. 사람들이 바뀌어야 돼요. 그렇지. 그 사람들이 바뀌어야 되는데 지금 어떻게 하냐? 그 사람들 중에 한 명이 하려고 하는 뭐 그렇겠죠. 약간 분명히 도전할 겁니다. 근데 그거는 제도로서 막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국민이 가만 안 있습니다. 이제는. 많은 분들이 이번 월드컵을 보면서 더 그러니까 의아해하시는 것 같아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어떻게 이렇게 일을 못해? 축구협회 뭐 하는 사람들이야? 아니 아무리 그래도 축구협회가 이럴 수 있어? 라고 하는데 축구협회를 이렇게 들여다보면 우리가 그 견제받지 않는 권력, 그렇지. 경쟁하지 않는 그 집단이 얼마나 마지막 끝장으로 가는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여기는 전혀 견제를 받지 않아요. 사람들, 팬들의 견제도 받지 않고 우리 유권자들이 뽑은 국회, 대의기관인 국회도 견제를 받지 않습니다. 국회에서 들어가서 얘기하려고 그러면 이러면 피파가 우리 뭐라고 한다. 건들지 정치적으로 마. 하면 안 된다. 아무도 못 건드리게. 그리고 거기서 계속 재생산될 수 있는 선거제도를 갖고 있어. 우리가 마음 먹으면 100만 년을 할 수도 있어요. 지금 맞아. 상황이. 그러니 견제받지 않아요. 그렇게 되면 어떤 현상이 벌어지느냐. 우리가 너희들을 모든 사람들을 위해서 잘해야 될 필요가 없어. 그렇지. 너희들은 나를 건드릴 수 있는 유권자도 아니야. 그렇지. 당신들은 나의 영향력을 미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야. 중요한 건 나는 계속 할 거거든. 내가 중요한 거야. 그렇지. 그러니 우리하고 되게 이상하잖아요. 왜 이렇게까지 안 하지? 하지만 잘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경쟁을 한다고 생각해봐요. 여러 명이.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를 선택할 수 있는 권한이 있어. 많은 사람들이. 그럼 잘 보일 거 아닙니까? 서로가. 그렇습니다. 눈치 보고. 이런 안도 만들고 일본보다 더 잘할 수 있는 것도 만들고. 그럼 잘하기 경쟁이. 막 잘하기 경쟁을 막 하겠죠. 그러면 우리는 둘 보다가 잘하는 사람 뽑아주면 돼. 네. 그게 경쟁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 한 기업 현대가라고 하는 데가 30년, 40년을 할 수 있는 거예요. 와. 뭐 물론 그럴 일은 없겠습니다만 이 제도대로잖아요. 네. 그러면은 홍명보가 출마하면 또 당선돼. 돼요. 예, 이 제도대로 하면 회장으로 당선돼.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무슨 말 그래도 홍명보가 어떻게 됩니다. 됩니다. 아이. 됩니다. 이 제도로 하면 됩니다. 실제로. 돼요. 와. 그래서 제도가 중요한 거야. 물론 뭐 이번 선거에 홍명보가 안 나오겠지. 뭐 당연히 안 나오진 나오겠지. 않습니다. 아.
정말 빨리 이거 진짜 바뀌어야 되고 네. 우리 국민들이 끝까지 좀 이거는 관심을 좀 가져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정몽규 회장이 물러나기로 한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건 거버넌스의 혁신이에요. 그러니까 축구라고 하는 축구협회라고 하는 것은 사실상 본질은 물건을 만들어서 파는 조직이 아니잖아요. 네. 축구협회가 유니폼 만들고 축구화 만드는 거 아니거든요. 그건 브랜드들이 하는 거고 축구라고 하는 스포츠라고 하는 것은 어떤 가치를 던진단 말이죠. 아 멋있다. 와 진짜 스포츠 저렇게 막 뭔가 힘들었던 친구들 열심히 노력했던 드라마틱한 막 뭘 성장을 해 성공을 이뤄. 근데 그 안에 룰이 있어. 끝나고 나 손을 탁 잡아. 가슴 찌릿찌릿해. 이런 끊임없는 가치를 던져줘야 돼. 그래서 우리가 스포츠를 보면 막 가슴이 떨려야 돼요. 네. 그러기 위해서는 그 거버넌스 그러니까 우리 스포츠를 즐기는 팬들 사람들과 끊임없이 이야기를 하면서 무엇이 가치 있지? 라고 해야 돼요. 숨어서 지들끼리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이 그걸 느끼지 않는다고요. 그렇지. 그걸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라도 전체적인 거버넌스를 선대해야 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아니 스포츠의 여러 핵심 가치들이 있겠지만 제가 생각하는 그래도 스포츠의 핵심 가치는 경쟁을 통해서 오는 또 감동들이 있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이런 사람을 뽑는 거에 있어서는 경쟁이 아예 네. 없다라는 게 예, 말이 심각합니다. 안 네. 뭐 또 좀 다른 결의 이야기인데 저는 그 손흥민 선수 생각하면 좀 마음이 안 좋아요. 손흥민. 와, 진짜 뭐 해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마감이 돼가지고. 근데 은퇴는 아니잖아요. 다음 월드컵 아니, 뭐 때 그건 나올 아니죠. 수 있잖아요. 아닌데 네. 좀 마음이 너무 안 좋아 나는 네, 진짜. 맞아. 아, 손흥민. 손흥민 선수를 포함을 해서 저는 모든 선수들이 좀 짠해요. 아, 좀 마음이 안 좋아. 그러니까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이번에 그 대회 앞두고 얘기했잖아요. 나 이번에 월드컵 미국에서 열리는 줄 알고 아. 그래서 이적도 미국을 일부러 한 거라고 와. 그 정도로 준비를 많이 했던 미국 거예요. 가보지도 못했어 이번에. 근데 진짜 가보지도 못한 거예요. 멕시코에서만 3개 경기하고 끝난 거예요. 사실 우리가 그놈의 남아공 경기만 비겼어도 LA에서 했던 거예요. 우리 교민들도 엄청나게 기다렸습니다. 맞아. 손흥민 선수가 그렇게 자기 커리어의 모든 것들을 다 고민하면서 마지막으로 한번 막 멋지게 물론 다음 월드컵도 할 수 있지만 이번 월드컵을 그렇게 준비했단 말이죠. 그리고 나머지 선수도 마찬가지잖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저는 김민재 선수가 제가 계속 봐와서 좀 어리다고 느꼈거든요. 30이 넘었더라고요. 지금 그 세대들이 다 그래요. 정말 우리가 이번에 이 황금 세대가 뭔가를 이뤘어도 이뤄야 돼요. 아무리 안 됐어도 이렇게 무너져서는 안 돼요. 네. 아니 그냥 32강 체제에서 조별리그 탈락해도 정말 말도 안 되는 성적인데 48강 체제에서 무너진 거예요. 우리 32강 조별리그 탈락이 아니에요. 48강. 그래. 생각해보세요. 48개 중에 32팀이 남고 10몇 팀이 떨어지는데 우리가 거기 들어가 버렸어요. 네. 손흥민을 보유하고 이강인을 보유하고 김민재를 보유했는데 말이 됩니까 이게? 이걸 어떻게 납득을 하라고요? 이건 말이 안 되는. 예전으로 얘기하면 우리 지역에선 탈락해버린 거예요. 지역 예선 탈 그렇죠. 본선 못 올라간 거야. 본선을 못 올라간 거예요. 이건 아무리 생각해도 납득이 안 돼. 캐나다- 그런데 마지막 어떻게 그 사과를 그렇게 하나요? 예, 캐나다는 남아공 꺾어가지고 16강 올랐어. 그 캐나다의 그게 우리 감독이 건데. 그렇죠. 그 제시마시 감독. 그 제시마시 감독하고 홍명보 감독 막 처음에 누구 할 때 박주호 위원도 그랬고 많은 사람들이 제시마시 좋은 감독이다. 네. 그런데 홍명보 감독이 라볼피아나 잘하고 뭐 빌드업 잘하고 뭐 이런 것 때문에 막 이유 갖다 대가지고 땡겨온 거잖아요. 그러면서 이제 외국인 감독 못지않게 국내 감독도 연봉 많이 줘야 된다면서 20억 땡긴 거고 이거 어떻게 설명할 겁니까?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48개 국가 중에 연봉 순위가요 탑 거의 한 10위 안인가 상위권이더라고. 진짜요? 상위권이야. 진짜요? 적은 돈 상위권이더라고, 아니에요. 진짜. 국가대표 감독은 원래 그렇게까지 많이 안 줍니다. 프로는 매일매일 워크데이예요. 그렇잖아요. 프로 팀이라고 하는 건 그렇지. 매일매일 훈련도 하고 매일매일 네. 있으니까 대표는 소집기간이라는 게 있어요. 네. 일하는 기간이 작아요. 그래서 왜냐면 프로팀 감독은 유럽에서 많이 받는 감독은 막 400억 막 이렇게도 받고 500억도 받고 막 그래요. 환율에 따라서. 프로팀 이번에 제일 많이 받은 국가대표팀 월드컵 나왔을 때 이번 북중미 월드컵 아마 브라질의 안첼로티 감독인가 하는데 100몇 억이에요. 180억인가? 최고입니다. 그러니까 일반 프로팀하고 놓고 보면 큰 차이죠. 네. 그리고 20억이라고 하는 게 굉장히 높은 순위입니다. 네, 원래 그렇더라고요. 이렇게 많이 안 받아요. 네, 그렇더라고. 우리 해줄 것 다 해줬습니다. 아주. 지원? 이번에 홍명보 감독이 그랬다는 거예요. 2014년에 내가 실패한 건 지원이 부족해. 와 진짜 해도 실제로 지원이 부족해서 실패했기 때문에 나 이번은 지원 다 해줘 그래서 이번에 우리가 지원 안 해준 게 뭐 있어요? 우리 고지대 중요하다고 그래서 미리 2주 전에 미국 가서 그 유타 그 고지대부터 우리 쭉 훈련했습니다. 마지막까지 하면 3주를 그 다 훈련을 다 돈 대줬어요. 지금 제가 홍명 감독이 선수 탓하고 고지 날씨. 날씨 탓할 때 얼마나 화가 났냐면 그럼 이란은 경기 하면 안 돼요. 이란 선수들은 그냥 짐 싸서 다 갔어야 돼요. 이란은 경기 시작하자마자 주저앉았어야 됩니다. 맞아. 이란은 미국하고 그 문제 때문에 사전 캠프도 못 갔고 미국이 들어오지 말라 해서 어디 이동도 못 했어요. 막 경기 전날 막 왔다 갔다 했다고요. 근데 선수들이 어쨌든
선수들 막 뭉쳐서 뛰게 하잖아요. 네. 우리 선수들 그렇게 지원했는데 이거 선수들이 멘탈이 약해가지고 이게 감독이 할 얘기입니까? 자기 전술 자기 잘못 한 번도 인정을 안 해. 이번에도 자기가 죄송하다고 얘기하긴 했지만 뭘 잘못했냐고 얘기해요? 그건 없어. 그러네. 본인도 모른다고 해버리니까. 뭘 없어. 잘못했다고 없잖아요. 우리가 사과의 정석 아니에요? 뭐 우리가 잘못했다. 어. 그래서 이렇게 책임지겠다. 어떻게 책임지겠다고 해요? 어떻게 근데 책임 어떻게 그냥 질 물러나는 거야? 것밖에 어떻게 줄 없잖아요. 줄 것도 없지 뭐. 이 월드컵을 망치면 어떻게 돼? 선수 커리어 흠집 나죠. 국민들이 제일 중요해. 국민들 지금 박살났어요. 국민들. 축구 쪽에서 일하는 사람들도 다 날아가죠. 아유. 어떻게 책임질 건데요? 사람들이 얼마나 화가 났냐면 홍명보 출입 금지라고 해가지고 맞아. 막 붙여놨더라고요. 네, 국민들 사기 다 떨어졌지. 음. 언론사, 방송사, 중개사 네. 박살났지. 맞아요. 그렇죠. 그다음에 그 현지에 갔던 붉은 악마들, 미국 체류 비용 다 박살났지. 그렇지. 그 박지성 선수 아버님이 LA에 갔었어요. 우리 그 올라갈 줄 알고 표 사가지고 저한테 그 떨어지는 날 저한테 전화해가지고 그렇게 욕을 하더라고요. 그렇죠. 저한테. 박지성 사비 들여가지고 대한민국 대한민국 축구 발전시키려고 얼마나 노력했습니까? 그거 다 날라갔지 뭐. 저는 그리고 정몽규 회장한테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원래 우리 선수들 성적 내면 사비 털어가지고 포상금 주기라든가 맞아요. 하십니까? 아, 예. 오. 30강 가면 얼마, 16강 가면 얼마, 8강 가면 얼마 이렇게 했잖아요. 네. 저는 그때도 뭐라고 비판했는데 왜 전제 조건으로 기부를 하냐? 기부를 하기로 했으면 하면 되지. 선수들 성적 좋으면 돈 주고? 굳었네. 씨. 그래서 저는 그거 좀 축구협회에 줬으면 좋겠어요. 돈 굳었어. 왜냐하면 저 후임이 지금 엄청난 빚잔치 해야 되잖아요. 채무를 엄청나게 안게 생겼다고요. 왜냐하면 천안에 축구센터 지면서 은행에도 빚을 엄청 땡겼거든요. 그거 누가 회장 될지 모르겠지만 다 안고 가야 됩니다. 진짜 책임지려면 구체적으로 그렇게라도 좀 책임졌으면 좋겠어요. 어차피 내기로 한 돈 아니에요. 돈 굳었어. 홍명보 덕에. 돈 굳었다고 이놈아. 아니 그 해외에서 뛰는 또 선수들 같은 경우는 만약에 저였다면 나는 복귀했을 때 너무 자존심 상할 것 같아. 와. 이강인 땅을 치잖아. 이강인 얼마나 땅을 치더라. 자존심 내 상해. 진짜 그거 너무 가슴 아파. 네. 이강인. 그런 상상 이렇게 저는 해봤는데 땅을 우리 조별리그 세 번째 다 해놓고 남은 팀들에게 우리 운명을 맡겼던 3일. 네. 저희도 이렇게 막 보면서 막 초조하기도 하고 막 그랬잖아요. 막 마음이 이상하고 왜 우리가 32강 가네 안 가는 거를 막 우리가 독일을 응원하고 뭐 어디서 나라를 계속 응원하고 맞아요. 왜 이래야 되지 그랬는데 제가 선수들 한번 생각해봤더니 손흥민은 선수들은 야 지금 득점왕이야. 손흥민은. 어떤 심정으로 훈련을 할까? 우리가 올라갈지도 몰라. 누구랑 싸울지도 몰라. 어디서 싸울지도 몰라. 이런 상황에서 막 계속 기다리는 거예요. 그래서 사진 공개된 거 보면 이강인 선수가 막 그 골대 앞에 털썩 앉아가지고 고개 숙인 사진이 되게 화제가 됐었는데 선수들은 어땠을까 심정이. 그렇게 준비하고 그렇게 우리가 이번에 기대했던 월드컵인데 아마 선수들도 많이 무너졌을 것 같아서 일단 빨리 우리 선수들도 몸과 마음 특히 마음을 좀 다잡았으면 좀 쉬다가. 알겠습니다. 자, 대한민국 축구 다시 또 비상해야죠. 네, 잘 되자고 하는 얘기입니다. 다시 한번 비상해서 국민들이 또 축구로 하나 되고 이제 뭐 바로 또 이제 새로운 감독 오면은 뭐 또 큰 대회 앞두고 있잖아요. 네, 내년 초에 아시안컵. 아시안컵. 네. 근데 역설적으로 지금 국민이 하나 돼 있는 상태긴 해요. 홍명보로 하나 돼 있을 때 요때 또 지금 여론에 약간 또 하나 그거는 또 하나구나 우리가. 이상하게. 돼 있잖아. 아시안컵 그걸로 분기점 잡아가지고 네. 또 한번 가야죠. 맞잖아. 뭐 그런 말이 있더라고요. 길의 마지막은 또 다른 길의 시작이라고. 네. 우리가 마지막 같긴 하지만 이걸 시작으로 삼아서 다시 잘 만들어서 가면 네. 또 좋은 결과 있지 않을까. 알겠습니다. 나온다. 선수들한테만 해주시죠. 팬들한테만 해주세요. 팬들한테. 선수들이 좀 같이 들어온 선수 야유를 사실 공항에는 경찰 인력이 한 160여 명 정도 지가 돼서 삼엄했는데 다행히도 뭐 물리적 충돌이나 뭐 투척 이런 상황은 벌어져요. 보니까 주장인 손흥민 선수가 SNS에 진심으로 대한민국 국민과 축구 팬들에게 진심으로 죄송하다는 말씀, 축구를 사랑하는 사람으로서 만약 이런 경기를 지켜봤다면 정말 안타깝고 답답하고 힘들었을 것 같다. 이루 정말 너무나 죄송하다라고 장문의 사과로요. 혹시 현재 어떻게 보셨어요? 뭐 안타깝죠. 사실 국민적 분노가 이 정도였구나
분노나 물론 이제 축팬들의 분노가 더 겠지만 이 새벽에 우리에게 분명 못 주겠습니다. 경기 내용도 내용이겠죠. 내용도 졸전이었다는 건 할 수 없고. 근데 경기 내용을 가지고 감독에게 저런 불만을 토해내지는 않아요. 전반적으로 축구계가 안고 있었던 골마tin 축구협회 홍명보 감독 선임과 과정 결국엔 터질 게 터졌구나라는 것. 또 홍명보 감독에 대한 저는 감독의 치성 이게 모든 게 이제 정치권하고도 좀 이게 동치가 되는 책이지 않는 리더의 모습이 얼마나 이 국민들과 팬들에게 상처를 주게 되는 책임지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뭐 사퇴가 책임이라고 저는 생각하지 않아요. 메시지도 어느 정도 책임지는 언어가 나오는데 홍명보 감독이 사퇴 변을 할 때도 저는 이 같이 뛰었던 이 선수들에 대한 노고를 치하하고 선수들의 탈가 정말 마지막이 될 수 있었던 월드컵의 선수들 그들에 대한 위로와 그리고 쏟아질 비난에 대해서 조금 더 그 메시지에 담았더라면 하는 아쉬움들 그런 것들이 이제 축팬들의 분노가 홍명보 감독에게 쏟아진 게 아닌가. 사실 저도 뭐 좋은 말은 못할 것 같은데 참 이게 책임지는 어른이 없어요. 대한민국에 그런 느낌이에요. 다 비슷한 생각일 텐데 이제 그 사과글은 손흥민 선수가 장문의 글을 올렸는데 그건 홍명보 감독이 올려야 되는 거가 맞을 것 같아요. 그리고 여기 표현 보면 이제 이런 경기를 지켜보는 국민 여러분들은 또 얼마나 답답하셨을까 이런 얘기도 하면 어린아이들의 꿈의 무대가 망쳐진 것 같아요. 죄송하다 이런 말씀. 이건 뭐 진짜로 어떻게 보면 손흥민 선수뿐만 아니라 그 경기를 지켜봤던 모든 국민들이 다 비슷하게 생각하는 것 같아요. 사람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자기 잘못한 것도 있지만 그것을 대응하는 태도가 잘못되면 더 비난을 받잖아요. 홍명보 감독 같은 경우는 왜 졌는지 잘 모르겠다. 이런 일이 왜 벌어지는지 모르겠다라고 해서 국민들의 억장이 한번 무너지게 하고 그다음에 기자회견하면서 주머니에 손을 넣고 나가는 그런 태도들 같은 것들이 저분은 도대체가 뭐 어떻게 이거 자기에게 주어진 책무라는가 이런 것들을 어떻게 생각하는 거지? 이런 생각들 때문에 참 안타까웠는데요. 이번 사태를 보면서 지금 축구협회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잖아요. 이게 선관위하고 비슷한 것 같아요. 권한은 엄청나게 주어졌는데 그리고 정부 지원도 엄청나게 받고 있는데 실질적인 그 능력이나 기강회의가 극에 달해 있고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선관위는 선거 때 사고 친 거잖아요. 그리고 이 축구협회는 우리 월드컵 때 결국은 이런 일들이 벌어져서 어쨌든 근본적인 좀 대책을 좀 세워야 될 것 같다. 그리고 뭐 오히려 전화위복의 계기를 삼으면 앞으로는 좀 나아지지 않을 기대를 해요. 정카이비님이 탈락국줄 중에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팀 이강인 선수 11 멤버에 올랐다 이런 거 지적을 하시면서 사실 이번 여건이 뭐 대진표라든지 또 우리 한국 선수들의 기량이라든지 그래서 너무도 많은 분들이 기대를 하고 있었는데 사실 그 문제점에 대한 우려도 사실 상당히 전부터 나왔던 부분이잖아요. 사실 경기 중에 이강인 선수가 누구 넣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한 거 입모양 같은 나오면서 아니 저렇게 간절하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왜 저런 걸 듣지 않았을까? 왜 반영되지 않았을까? 너무도 의문인데 정작 감독은 왜 경기력이 저하됐는지 모르겠다. 이러니까 지금 뭐 초등학생도 인터뷰에 아니 공격 1대0으로 지고 있는데 왜 수비수를 넣냐? 공격을 넣어야지. 이거 초등학생도 아는 이 전법을 왜 감독이 모른다고 하냐? 이 부분에 너무 실망이 컸던 것 같고 댓글로도 이거 축구협회 카르텔 깨야 된다. 개혁 전면적으로 해야 된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지금 보니까 문체부가 축구협회에 대한 특별감사 실시하면서 특히 이번에 그 대의원 중심의 간접 선거로 축구협회장 선거하는 거 자체에 이거 문제 많은 분들이 지적하고 있는데 이 부분이 개혁이 필요하다. 요거를 또 문체부 장관이 SNS에 올리기도 했더라고요. 동의하십니까? 매우 동의하고요. 사실 이제 뭐 이게 좀 논의 얘기일 수도 있어요. 그 캐나다 축구 감독인 제시마 씨라고 이분이 지금 캐나다를 올려놨잖아요. 남아공이랑 경기인데 이겼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이게 이런 감독의 중요성들은 이게 우리가 히딩키를 경험했기 때문에 유능한 감독이 결국에는 경기를 승리로 이끄는 아주 중요한 자리다라는 거는 다 알아요. 축구는 이제 개인 플레이가 아니라 팀 플레이이기 때문에 전략 전술이 무엇보다 중요한 경기. 상대를 분석하고 순간순간마다 순발력 있게 어떤 포인트들을 각본에 있어서 연습한 대로 이렇게 전략 전술을 펴야 되는데 그런 것들이 없었다는 건 분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래서 제시마 씨 감독을 우리가 영입하자는 얘기를 박주호 당시 그 위원인가가 얘기를 했던데 그런 것도 축구협회에서 그때 받아들이지 않았고 외국인 감독에게 들어오는 부분들을 전폭적으로 협회에서 뭐 어떤 카르텔에 있어서 차단한 게 아니냐라는 의혹까지 있었던 그런 논란들이 결국에는 이 결과적으로 홍명보 감독에서까지 이어지게 저는 제일 안타까운 게 우리 죄 없는 우리 경기를 열심히 했던 선수들 특히 손흥민 선수 같은 경우는 마지막 경기예요. 우리 대한민국의 축구 대들보였는데 마지막 경기를 하려고 좀 미국으로 옮겼잖아요. MLB로. 그러니까요. 그렇게까지 해서 이 월드컵을 준비했는데 그런 마음들을 왜 공감하지 못할 것들이 비난받아 마땅하고 축구협회는 전폭적으로 전면 혁신과 개혁에 나서야 된다. 국민 세금이 들어가면 그럼요. 그것도 수백억씩 들어. 400억. 그렇죠.
그 정도. 많이 준다고 그러고 사실 대의원들이 누군지를 잘 모르겠어. 어떻게 뽑는지 잘 모르지만 이게 이런 간접 선거면 그러니까 대개 재벌 회장들이나 뭐 이런 사람들이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펫 비즈니스도 아닌데 물론 그 재벌 회장들이 가서 아주 열심히 후원도 하고 선수들에게 그 재정적 지원도 해줘서 그 경기를 올려놓은 경우가 우리가 많이 있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양궁이죠. 예, 양궁. 그러다 보니까 이제 재벌 회장들을 주로 이제 앉혀놓는데, 근데 지금 여기는 그 긍정적 측면이 있는데 부정적 측면이 아주 극대화된 그런 케이스인 것 같아요. 글쎄 뭐 비전문가인 제가 뭐 대의원 선거가 옳다, 혹은 뭐 직접 선거가 옳다, 뭐 직접 선거는 어디까지 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하는 건 저는 뭐 제 주제에 벗어나는 거. 이번 기회를 통해 뭐가 문제였는지 또 이제 감사까지 한다고 그러잖아요. 문체부가 만약에 비리가 있었다면 비리 같은. 국가대표팀의 월드컵 최악의 선으로 홍명보 감독 과정에 대한 경찰 수사가 주목받고 있습니다. 현재까지 수사 상과 쟁점을 최소 탈락 여파로 감독 선임 문제도 다시 또 불거지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2년 동안 경찰 수사가 이어졌다고 하는데 왜 아직까지 마무리가 되지? 네, 우선은 지난 2027월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을 포함한 협회 관계자들에 대해 방해, 업무상 배임 혐의 고발 사건사에 착수했습니다. 홍명보 감독을 선임하는 과정에서 이사회를 거치지 않는 등 절차가 무시됐다는 게 고발의 주요 내용이에요. 당시 크게 논란이 됐다가 한동안 잠잠했었는데 이번 월드컵을 계기로 경찰 수사가 여전히 종결되지 않은 것으로 파악돼 수사가 2년째 지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경찰은 문화체육관광부와 대한축구협회 사이 행정소송 결과를 지켜볼 필요가 있다고 수사는 어떻게 했지? 네, 우선 저희 취재 결과 경찰은 관련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한 것으로 보입니다. 경찰은 정몽규 회장을 포함한 피고발인 대부분에 대한 조사가 진행됐다고 구체적인 인물을 추가로 밝히지는 않고 있지만 홍명보 감독 선임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진 이임생전 기술총괄이사도 경찰 조사를 받았을 가능성이 커 보입니다. 여기에 경찰은 참고인 조사도 계속 진행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정혜선 전 대한축구협회 전력강화위원장과 박주호 전 위원은 앞서 논란이 불거졌던 지난 2004년 참고인 조사를 받았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수사를 대부분 마무리했는데 결론을 아직 내리지 않았단 말이에요. 핵심 쟁점이 네, 우선 정 회장 등이 고발된 혐의는 업무 방해와 배임 혐의이다. 업무 방해의 경우 위계나 위력을 행사했는지가 정 회장이 결정 과정에서 누군가를 압박했다거나 조작된 자료를 통해서 결정을 왜곡했는데 이 같은 고의성 입증이 쟁점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다음으로 배임 혐의의 경우 홍 감독의 선임으로 대한축구협회에 재산상의 피해가 발생했다는 경찰이 어떻게 입증하느냐가 핵심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또 전문가들은 절차 위반을 넘어 형사처벌이 가능한 불법 행위가 있었느냐를 가려내는 것도 중요하다고 단순히 내부적인 절차 하자를 이유로 형사처벌로 이어지기는 어렵다며 범죄 구성 요건에 맞는지 사실관계를 잘 따져볼 필요가 있다. 오늘 그리고 이제 여러 우려들이 뭐 안전 문제 크게는 없어. 네, 그렇습니다. 앞서 지난 2004년 브라질 월드컵 당시 홍명보가 귀국하며 일부 팬들이 선수들에게 엿을 던졌던 대부분 기억하죠. 이번 월드컵 역시 귀국 행사를 취소할 만큼 팬들의 분노가 차오르자 경찰은 귀국에 맞춰 인천공항의 기동대와 공항경찰단 경찰관 110여 명을 배치했다고 실제로 오늘 새벽 귀국 현장에서 일부 팬들이 북을 치며 야유를 보내기도 했지만 현장에서 물리적 충돌은 빚어지지 않았습니다. 또 대표팀 귀국 이전부터 홍 감독에 대한 살해 협박글이나 AI를 이용한 조롱글들도 계속됐는데 경찰은 살해 협박글에 대해 협박 혐의 적용을 검토하면서 당자를 추적하겠다고 네, 홍명보 전 감독 선임 과정에 대해 지금까지 사회부 최승훈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잘 들었습니다.